1월 1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거래한 업체 중에 그 보청기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막을 보는 엔도스코프 오늘 뭐 수리를 한다 그래서 오늘 일 안 하는 날인데 또 일을 하네요. 뭐 하게 뭐 쉬는 날 없이 일하지만 오늘은 그 다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왜 그 인위 쪽에서도 그렇고 이 동물병원은 있죠. 그러니까 수의사가 오너가 아닌 병원의 형태들, 사무장 병원이라고도 하고, 소위 말해 센터 병원이라고도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도 있고요. 지방에는 꼭 한두 군데씩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참 나상기 원장님은 이걸 근절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수의사만이 동물병원을 할 수 있다, 의사만이 병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나 수의사들 입장의 얘기고요. 자본 형태 갖고 그렇게 100% 그 의사나 수의사들이 출자하고 병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뭐 동물병원은 뭐 법인을 규제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나 몰라요. 법인 병원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현재 전전하고 있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되려면은 영리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의사를 내세워서 병원, 뭐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비영리가 아니면은 그 의사가 오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의사들도 보면은 한 10% 정도는 자기가 했던 병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폐업하고 망하거나 해서 그 페이닥을 신용불량에다가 병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를 땡기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그래서 그런 병원을 가게 되죠.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개설해서 페이를 받는. 일단 불법이죠, 일단. 근데 규모하죠.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동물병원에서도 보면 동물병원은 이런 것들이 더 심하죠. 왜냐면 과거에 이 소동물 애견 문화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이 태계로의 역사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태계로에서 지방 곳곳에 큰 대형 애견사들이 있습니다. 뭐 70년, 80년을 지나서 90년 넘어서면서 우리 서울 근방이나 가보세요. 그러면은 동물병원에 더 크게 펫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렇게 큰 100평, 200평 되는 매장에서 애견용품만 팔아서 먹고 살지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그들이 자본력도 있고 규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조그만 머리를 써서 수의사 고용해서 동물병원이도 못하겠냐고요.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지만 합법을 가장해서 충분히 합니다. 네? 하고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조건이 있던 수의사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한 10년 전에 한때 이제 병원 전에 그래 얘기했지만 괜히 소송 좀 벌여갖고 병원 정리하고, 그때 뭐 미국 들어갈 양으로 1년 쉬었는데 뭐 미국이 이민법이 까다로워서 바로 못 들어가서, 그때 40대 초반에 미국 들어갔으면 저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했겠죠. 근데 마냥 놀 수 없으니까 생활비를 벌어야죠. 있는 거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 쪽에 일단 처음 야간 당직 있었다. 그때 300 받았죠. 40대 초반에 원장님들 병원 폐업하시고 페이다 가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나이 어린 원장 밑에서 지시받고 일하기 힘들죠. 그러다가 300 가지고는 생활이 어렵죠. 10년 전이어도. 그 지방 같은 데 한 4, 500 주는 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진도 뛰다 보니까, 대진 한 병원들 보면 안산이라든가, 저도 한산 크게 하는, 거기도 보게 되면은 샵주가 있고 병원이 거기 입점해 있는 형태들, 뭐 이런 형태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센터 병원들의 형태가 순수하게 이 센터 하는 그 사장이 수의사를 고용해서 페이를 주고 동물병원 개설을 수의사 이름으로 하고 입출구 통장도 뭐 그런 식으로 불법이죠. 그렇지만 이것들을 거기는 해당 수의사가 입증하지 않고 뭐 양품이나 용품이나 기기 미수가 오게 되면 그 데미지를
사장이랑 사이가 좋을 때 상관없어요. 나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제 경험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게 애견 그런 큰 뭐 건물을 임대를 하든가 자가 소유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동물병원을 세를 주는 형식, 그건 딱히 불법도 아니에요. 잡아낼 수도 없어요. 센터 연계나 뭐 이렇게라고 비난할지언정 거기 들어가는 수의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도 꽤 있어요. 또 하나는 쭉 그냥 센터 있고 용품샵 크게 있고 그 옆에 있어서 서로 간에 공생하는 구조, 그렇죠? 그런 구조도 보면 센터 연계나 뭐 이렇게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딱히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는 아주 지방이 흔합니다. 미국도 보면은,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이게 뭐 글루밍샵, 펫샵, 동물병원이 같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뭐 지분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태우는 것들은 지분관계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아는 뭐 큰 병원들 있잖아요. 동물 뭐 알병원이 아니라 지분관계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뭐 한미 이자기가 뭐 들리는 소문만은 꽤 여러 병원에 지분 투자해놨습니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때 20년 전에 유행했죠. 뭐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마트 병원들도 뭐 연락 개팔고 뭐 이러면 거의 업자 수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도 또 본사에서 지원해줬고, 또 가맹은 본사에서 하지만 또 가맹비를 받아서 수의사가 또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또 뭐 그게 뭐 부도나 이런 위기로 또 펫샵 뭐냐 그 마트 병원들이 또 위기에 몰렸죠. 하지만 또 꿋꿋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이제 100% 순수 그 수의사나 그 의사가 태워갖고 병원을 하는 수만 없어요. 돈이 그렇게 진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있고 거기에 대해 수익이 있으면 배팅하고 돈을 넣어주고,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절이 어려워요. 왜? 자본주의가 있는 한, 그 흥하고 망하는 자가 있는 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덤핑 진료나 뭐 이런 걸 조장한다 해서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 솔직히 센터 병원이 더 딱 그 미용은 미용, 용품 용품하고 진료만 해서 또 진료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편할 수도 있고, 저도 있어 보니까 수의사 대우 잘 안 해줘요. 연락 간섭 심하고요. 정말 이게 울컥하는 게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바에는 그냥 수의사 대우해주고 진료권 터치 안 하는 그런 센터 병원들에 가는 수의사들의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세요 또. 돈 모아서 또 독립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뭐라고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어? 심한 뭐 옛날처럼 이렇게 몰상식하게, 옛날이야 솔직히 80년대나 90년대나 충무로 병원들이 그 센터들이랑 싸운 게 일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우리 유명하신 분들도 보면은 과거에 우리 원로들 거의 다 태계로 출신 수의사셨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 일제시대나 중국과 청나라 뭐 이런 데의 그 역사를 모르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왜 이렇게 기형적인 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되냐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소동물 문화도 이 충무로 애견 문화, 센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예요. 물론 앞으로 이제 발전하가, 근데 과거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소동물이 발전해서 이제 완전 영역을 따로 구축했지만, 아직도 그런 그 반인 반신의 그런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양수 같은 경계상에서 운영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인위 쪽에서도 완전히 뿌리를 못 뽑았는데요. 어려운 겁니다. 인위 쪽도 한 5% 정도 있다고 봐요. 못 잡아내요. 그리고 벌금 뭐 걸렸죠? 벌금 내고 말고 또 해요. 또 거기 다른 의사들 또 들어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특히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돈이 섞이고 출자금이 섞인 형태의 그 다양한 운영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딱히 이걸 불법이라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잡아내기도 힘들지만,
어, 잡아낸다 한들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본주의 현대시장에서는 합법과 비합법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결국 그건 수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해서 이익이 있는 자들은 또 그 센터 사장은 또 그렇게 계속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도 편하고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 가는 수의사들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는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도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센터병원을 가게 됐단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되면은 병원 개설이나 특히 약품이나 장비 받는 것이 자기 명의로 외상을 짓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온박 뒤집어 써요. 그래서 현명하게 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제 얘기 뭐 잠깐 드리면 2010년도에 이천에 있다가, 이천에 뭐 행복한 뭐 어떤 원장이 하는 병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크게 그 용품하는 사람이 조그맣게 한 10평 정도 병원을 내줬는데, 거기 전선시에 들어가서 병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 또 보면은 수의사 뭐 이렇게 센터 연계겠죠. 거기 좀 있다가 이제 여주 쪽에 있어 뭐 나왔다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뭐 병원은 잘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주에서는. 근데 거기는 수의사가 2명이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뭐 복잡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주에서나 이천 쪽에 개원을 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해보자 잠시 한 몇 달, 한 6개월 정도 있을 생각하고 회의다가 들어갔죠. 들어봤는데 뭐 장수 좋고 하고 제가 열심히 뭐 진료하는 경우도 있어 매출을 한 3배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수의사 난도 고용하고, 그리고 뭐 저희 법적으로 이런 건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미수들, 이 기존 수의사들이 그걸 해결을 안 해줘 갖고 채무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책임지지를 안 했지만, 그래서 그 사무장한테 그거 해결하라, 그거 해결 안 하고 자꾸 그러면은 응?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근데 뭐 그놈이 아주 유명한 놈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한 6개월 지나서 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채무관계, 그 기존 수의사들을 채무도 해결을 안 주는 상태에서는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병원이 또 넘어가 생겼어요. 그 사채비 때문에 그 태호병원이 넘어가게 생겨서, 제가 근처에서 또 개원을 할까, 아니면 이거를 사채비에서 갖고 병원을 내가 인수를 할까, 그렇겠죠? 뭐 전액 인수는 아니어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가계 계약서가 해당 원장 이름으로 돼 있어야죠. 건물주가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해주고, 이제 지분 나머지 빼줄 때까지는 뭐 병원 수익의 일부를 같이 태워주는 형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나와 대적한 적이라 해도 이익이 서로 같으면 같은 편이 돼요. 또 그러다 또 이익이 서로 틀어지면 또 적이 됩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류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2012년인가 그때 이제 그 나머지 태호병원 지분을 완전히 인수하기 위해서 그 사무장 새끼랑 존나 싸울 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DVM 원장님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제가 그래서 한 2년 걸렸어. 그 지분 완전히 인수받는데 한 2년 걸렸어요. 2년 걸리니까 이제 이 새끼가 손들고 이제 지분 다 넘기고 나가게 돼. 그게 2014년 얘기일 거예요. 2014년, 13년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겨우 지분을, 그 돈은 돈대로 놓고 해서 저도 이제 그 병원을 인수를 했는데, 이런 저도 의료기 사업을 그때 막 시작을 해갖고 2015년에 1년 하다가 도저히 두 개를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겨우 내 걸로 인수를 해놨는데, 그리고 건물주와의 또 관계도 있었고, 뭐 집사 갑자기 또 올라가고 하고, 뭐 인력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게 통병원, 그러니까 거의 한 3, 4년에 걸쳐서 지분을 완전히 인수해갖고 내 병원을 만들었는데, 사무장 쫓아내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돼갖고 또 이것도 창고 없고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도저히 못해서
하나를 포기한 거예요. 병원을 포기하고 이 사업에 전념하게 된 거죠. 뭐 다시 병원을 할 생각이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만 해야지 나이 드니까 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 과정이 여러 게 있습니다. 근데 수의사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고 수의사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 잠시 어떤 일 때문에 우여곡절 겪고 병원 말아먹고 폐업하고 신용불량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봐주세요. 비난하지 마시고 자기 일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들한테 뭐 가서 밥 한 끼, 뭐 친하면 밥 한 끼라도 살 수 있겠죠. 그 이상한 거 해주시지 않잖아요. 각자 사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후배도 그런 센터병원만 들어가서 페이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후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늘 얘기하죠. 그 법적으로 네가 책임질 하지 말아라. 그 전국에서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병원 망해서 뭐해서 취직 자리 알아봐 달라고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고 네가 병원 다 망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자기 병원 했는데 조그맣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병원 정리하고 일단은 목돈을 모을 때까지 빚 정리하고 목돈을 모을 때까지 페이드하기 있어야 되는데 수의사가 하는 병원들에서 많은 월급이랑 대우받기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센터병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책임 아니고 그래서 목돈을 모아라. 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 B 원장, C 원장, K 원장 저한테 계속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라. 그 1, 2년 악착같이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목돈 딱 모으면은 이 병원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 경제관념과 이런 정글 속에서 동물병원에 살아남는 방법을 네 스스로 체득해라. 저도 그렇게 돌파해 왔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솔직히 말해서 센터병원 들어가고 그런 원장들은 조용히 살잖아요. DVO도 안 들어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창피한 것도 있고 자존심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경제적 이익이 여기서 나는데요. 자기 명의로 병원 해갖고 떳떳하게 해도 시장에서 소외당해서 병원 말아먹고 빚만 졌잖아요. 이런 신용불량자 된 수의사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병원 월급 많이 주고 받아줄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해하시고 원칙은 그런 걸 수의사법에 있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잡아내되 찾기 어려운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가 다 오늘 대한독립 만세 해갖고 다 깨끗하게 그럼 우리 근세의 역사 50년만 보더라도 그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일제잔재와 친미와 독재와 친독재가 거기서 똥똥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안 바뀌잖아요. 사회 정의? 헌법 수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인간의 이익관계와 인생의 어떤 그 우여곡절 끝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생하는 세상이라는 걸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그걸 진정으로 배웠어요. 진심으로. 진짜 가슴에 와닿게 뜨거운 진짜 눈물 어린 빵을 드시고 이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자본주의의 냉혹함과 그렇지만 철저히 깨달아서 거기서 얻는 열매의 단맛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학교 막 졸업해갖고 부모가 펀딩해주고 해갖고 동물병원 딱 찾았다고 다 성공하면 좋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